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황교안 대표 발언이 논란이 된 게 뭐 여기저기 여러 번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외국인 임금 관련된 발언이네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을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 법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발언이에요? 황 대표 요새 또 뭐 민생 투쟁 대장정 재개를 하고 있는데 주로 좀 경제 뭐 이런 걸 많이 해요. 부산 상공회의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것이 없다. 개인에 대한 이야기겠죠. 개개인. 우리나라는 사람은 이제 세금 내고 이러니까 그런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옳지만은 그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돼서는 안 된다. 저희 당에서 법 개정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법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가능은 한 거예요? 법으로 임금을 낮추자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외국인은 빼자. 그럴 수 있겠죠. 네, 일부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한두 군데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럼 뭐 황 대표 말대로 현행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최저임금 관련 조항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6조가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그렇죠. 또 우리가 이제 ILO 협약을 얼마 비준을 안 했는데 비준한 것 중에 하나가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차별 금지 조항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경제학자들하고 다른 정치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된다면은 뭐 좀 중소기업 하는 분들은 조금 좋아질지 모르겠지만은 국내 기업들이 당연하게 임금 수준 낮은 외국인들을 고용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도 저임금 일자리들이 문제인데 더 없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황 대표가 요새 경제 이야기를 부쩍 하는데 좀 논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성수동, 서울 성수동의 수제화 거리 방문해가지고 이 수제화 이쪽이 요즘 되게 어렵다 그러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줄 수 없는 임금을 주라고 하니까 이게 사람을 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거기 이제 재화공들은 사실상 자영업자들이거든요. 이분들은 노동자 신분이 아니죠. 특수고용직으로 이제 회사에 납품하는 식인 건데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이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곳이었고, 오히려 그 구두 한 켤레당 단가를 높여주는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도 수원의 광교의 임대 아파트 주민 간담회, 여기는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10년 후 분양 조건으로 임대가 들어갔는데 이제 분양가가 높다 낮춰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인데 여러분들 모두 올해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냐, 공시가격 올라가지고 걱정이 많으실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분들은 집주인이 아니래가지고 재산세 낼 일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발언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뭐 너무 보수적인 것도 있지만은 뭔가 조금 핀트가 안 맞는 이야기들, 그리고 모든 것을 뭐 기승전 최저임금, 뭐 기승전 세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논란이 자꾸 벌어진다. 황 대표를 보좌하는 비서진의 잘못인가요? 아니면은 황 대표가 비서진이 써준 원고가 아닌 얘기를 하다가 이런 게 벌어지는 건가요? 글쎄요, 뭐 두 가지 다가 있을 수도 있겠죠. 비서진이 써준 원고가 이런 식이라면 그 수제화에 가서 최저임금 얘기한다든지 임대 아파트 주민한테 재산세 얘기한다든지 이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저도 이런 일을 해봤지만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자료를 준비해서 주거든요. 여기에 현안은 이런 거고 이런 상황이고 이런 분들이 참석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안 맞는 건지 아니면은 뭐 항상 최저임금 부분이나 세금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딜 가든지 그걸 강조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황 대표가 최근에 이제 당내외 경제 전문가 77명으로 구성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라는 것도 출범시켰고 요즘도 이제 민생 경제 이야기하는데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살아온 이력이 경제와는 관계가 없잖아요. 이분이 이제 검사, 변호사, 법무부 장관, 총리, 경제와 관련된 이미지가 아니죠. 물론 뭐 좌파는 땀 흘려서 돈 벌어봤냐, 우리 같이 일해본 사람 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물론 일해가지고 공무원 월급을 받고 변호사도 잠깐 했습니다만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경제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대권주자 되려면은 외교 안보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인식이 있어가 미국 가고 뭐 이제 국제 정세 이야기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 세상 바뀌었거든요.
다들 경제, IT 맞아요. 이런 쪽하고 강조를 하려고 그래요. 예. 특히 이제 이런 면이 접점이 없는 정치인들이 특히 애를 많이 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삐끗삐끗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 김무성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 시절에 한때 차기 대선 지지율 1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한참 경제 이미지를 갖추려고 하다가 기초적인 경제 기호를 잘못 읽어가지고 금융위원장 보고받다가 그 세모 로마자 델타가 마이너스라는 뜻이거든요. 경제 기호에서는 네. 이걸 이제 인상됐다라고 어. 이제 기자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다가 머쓱해졌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통상 뭐 5G 이런데 이제 5G라고 읽어가지고 예. 이게 뭐 맞냐 틀리냐 논란도 벌어졌었죠. 네. 황 대표도 아무튼 경제 이미지를 자꾸 만들려고는 하는데 그렇죠.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실력이 하루아침에 늘기도 어렵지만은 이미지를 바꾸는 게 더 어려워요. 만약에 황 대표 경제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면은 아 뭔가 깊은 뜻이 있어서 이런 말을 했겠지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예. 아니 이 양반이 또 이제 엉뚱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과연 경제를 좀 알긴 알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세밀하게 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어쨌든 간에 이념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낫긴 낫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고생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